네, 안녕하세요. 세시엔 증권통 김수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확대가 되는 힘 빠지는 오늘 장세였습니다. 북한 계속해서 시장에서 찜찜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시장 탄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어제부터 또 공백이 나오기 시작하던 수급적으로 구멍이 더 크게 좀 생긴 모습이었는데요. 리스크 관리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좀 잠시 출렁임으로 넘겨도 되는 것인지 오늘 시장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통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통 여인수 전문가 먼저 만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에는 2,000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길래 오늘도 좀 보합 정도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좀 날벼락 맞은 기분이거든요.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실적 변수 업종 조정 영향을 받은 장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2,000선으로 가는 길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적 변수를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얘기 풀어주실 건가요? 예, 제가 어제하고 주말에도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지수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네, 힘든데,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앞두고 핸디캡 있는 업종군들은 반등을 주다가 모듈성 반등 주고 다시 빠지는 경향이 많은데, 네, 오늘 다수가 그런 영향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런 영향을 누가 대응했냐 하면은 국내 기관이 대응했죠. 북한 변수는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지금 지도부 계좌를 지금 동결해가지고 돈줄을 지었기 때문에 온갖 발악을 할 겁니다. 험악한 뉴스가 나오는데 전쟁할 능력은 전혀 없죠. 전쟁은 돈 없이 안 되죠, 그죠? 네, 능력 없습니다만은 도발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는데 그게 시장의 어떤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변화도 강한 장은 물량 받아내 올라가는데,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시장 수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수급 공백 현상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국에 올 말에 윈도우 드레싱 한 다음에 손을 넣으니까 툭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세는 지수를 바라보는 투자는 재미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지만은 지금 좋은 종목, 선택 업종, 이런 것들은 이번 또 지수 연계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되는 종목도 있다. 그래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지. 지금 종합이 2,000이니까 장 좋다. 1980 빠지니까 장 나쁘다. 이런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터진 업종은 터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자세히 보면은 여전히 지금 기대치가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전에 단기 조정 받았던 자동차 군들은 큰 조정 안 나오죠. 네, 일단 견고함을 지켜주고 있는데, 제가 경계 말씀을 드렸던 건설주들, 예, 오늘 급락 조정이죠. 네, 건설,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뉴스에 올라갔다가 그냥 원위치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되면 원위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핸디캡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화학업종들, 네, 화학하고 산업재 섹터 쪽이 여전히 취약합니다. 오늘 기관들이 이런 쪽에서 대규모 로스카스를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네,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종합의 변동을 일으킨 것 같고요. 제가 움직였던 금융주까지 빠졌는데, 여하튼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올해 2013년장을 표방하는 거는 비제조업 서비스업 섹터. 오늘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특화된 실적 기반이 있는 소비재, 아니면 내수 기반형,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 이런 주가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정 주면 또 사면 수익 날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에 맞춘 매매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000 넘어서 장 좋다 안 좋다 판단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예, 좋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업종과 버려야 될 카드를 잘 구분한다면은 4월에도 사실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종합은 다시 한번 2,000선을 재도전할 가능성은 열어둡니다만은 2,000이 넘어가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흥분할 거 없이, 예, 올라가는 것은 특히 약세 업종군들은 잘 파셔야 된다는 거, 이런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흔들림에 너무 연연하게 보다는 말씀하신 똘똘한 종목들,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내는 작업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업종 본다면은 코스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섹터들이 많이 좀 체크가 됐거든요. 어떤 업종 오늘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업종은 게임 업종입니다. 네, 오늘 관련돼서 YD 온라인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다 시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좀 다시 탄력을 받는 구도로 해서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 게임주들의 강세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코스닥의 시장의 성격을 알고 투자를 하셔야지 무조건 덤비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바로 V자나 N자로 가기보다는 거래소가 아니고 코스닥이 제가 지그재그라 했죠. 거래소는 지금 반등 다음에 마비 조정에 걸려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이 밴드에서 움직일 때는 가격 하단부에 잡아내야 됩니다. 양선에 따라 붙어가지고는 실익이 없어요. 좋은 종목의 밴드 하단 가격을 딱 지정해놓고 이 정도 들어오면은 받아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양봉에 따라 붙다가는 실익이 없죠. 그 다음날 빠지는 종목이 많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좋다고 소문나는 주가들은 가다가 빠진 주가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네, 보면은, 주로 이런 것들 보면 중형주들. 새로운 가격 매력이 유발되거나 휴식을 취하면 배팅해 줍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작은 게임주는 방송에서 거론하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투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중순까지 반등 다음에 약 2주 반 쉬었죠? 이렇게 매물소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늘 기관이 들어온 거죠. 네, 배팅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빌까지 붙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섹터를 지고 있어야 되죠. 이것도 온라인 서비스 업종이죠. 게임 업종은 온라인 서비스, 그냥 서비스 업종 내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기관들이 지금 화학주고, 지금 증류주고 간에 산업재 도저히 안 되겠다, 팔자, 대신에 코스닥 쏘아 붙이자, 어느 종목이 그동안에 안 갔느냐, 이거 보고, 네, 게임주 쉬었구나. 이렇게 자금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한 1박 2일 길면은 등락 쪽 2박 3일 움직이는데 최근에 코스닥도 좀처럼 급등 다음에 연속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좋은 종목 밴드 하단에 끌어놓고 가자. 방송 서비스 업도 제가 방송 콘텐츠 업종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최근에 조정이 심하구나. 빠져주면 하단에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게임 업종의 흐름은 계속 게임주가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휴식을 취하면 가격 매력이 들어오면은 선택 섹터 내에서는 돌고 돌리는구나. 누가요? 기관들이 지금 대형주 수익이 도저히 안 나기 때문에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보자는 말씀입니다. 네, 기관 쪽에서 상당히 좀 개인주에 대해서 오늘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을 취했는데요. 특히 신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좀 많이 올랐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는 어떤 종목 좀 점검해 볼까요? 네, 특징주는 오늘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은 전문가님께서 통신주 가운데서 탑픽으로 좀 꼽으시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약간 눌려 있다가 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점 돌파 다시 나오는 그림 보세요. 지난번에 3월 제가 조순에 17만 원대 말씀드리고 18만 원대에서 또 치고 나오면은 한번 챙기자 이야기는 방송에 드렸고, 최근에는 또 통신요금 또 인하 압박설 때문에 좀 조정이 깊었다가, 네, 하여튼 지금 차트에서 보여줍니다만은 정말 살아있는 종목은 차트는 당일 양봉, 원봉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요. 정말 네가 살았다면 60일을 안 깬다. 이거 알고 계십시오. 이번 장에 살아있는 업종은 종가상 60일을 웬만하면 깨지 않습니다. 네, 하단 라인에서 다들 살리고 안 되는 종목은 60일을 그냥 힘없이 밀고 쭉 내려와 버립니다. 네, 이것도 60일 기반이 살았죠, 그죠?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통신업종은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재에 비해서는 상대 비교 우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쫓는 매매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 18만 원 초나 17만 원 후반부 정도 들어오면은 받아주는 수급이 아닌가. 조금 지수가 못 가고 헤매이고, 제조업이 못하면은 이런 쪽으로 기관에 돌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는 거. 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통신업종을 잠깐 거론했고요. 네, 전체적인 장세는 네, 오늘 좀 약화 업종군들의 변동 때문에 조정이지 지금 현재 시장에 선택된 업종군들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포인트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일단은 실적 기반이 안 되는 종목들, 좀 핸디캡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건설과 화학 섹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다는 관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쪽으로 아직 들어갈 시기는 아니라고 보면서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자는 관점에서
좀 전략을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도 이어서 마감을 보겠습니다. 오늘